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에반젤리스트 역할을 맡고 있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이 참 좋으면서도 나쁜 게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이 좀 뒤로 밀려 있다는 게 첫 번째로 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앞선 세션에서 어떤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하면 보통 많이 하는 게 있죠.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뒤로 가면은 시간도 없고 할 것 많고 이러다 시간이 보통 많이 갑니다. 저는 사실 이 세션에서는 그거보다 더 놀랬던 거는 저희 애저 PM이신 진찬옥 부장님께서 정하신 세션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짜릿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게 제 큰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오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밌게 하는 거에는 별로 일가견이 없고요. 재밌는 걸 찾으신다면은 저희 회사의 김용욱 부장님이시던가 이렇게 뭔가를 계속 연구하시는, 웃음을 연구하시는 분들 세션을 들으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45분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세션이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내내 애저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애저라는 것을 너무 국한하지 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엔지니어가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회사 내에 있는 거를 우리가 온프라미스라 표현을 하고 있고 회사 밖에 있는 세탁소를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 형태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어떤 분들께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고 우리 집에도 서버가 있는데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으신다면 저는 큰 틀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답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집에 있느냐, 누군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고 맡겨놓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둘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엔지니어 분들이나 아니면 기획자분이나 아니면 회사의 오너분들께서 생각하실 거는 사실은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이 공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니터링과 시큐리티, 즉 보안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나오는 단어가 결국에는 저는 이쪽 두 가지 단어 정도를 감히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윤혜식 부장께서 약간의 맛을 좀 보여드렸지만은 저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로그를 가운데로 막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요리하실 수 있고 요리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는 시스템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 보셨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것이냐, 진짜 심하게 닦아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자체는요, 제가 IT라는 내내 어떤 행사에서든지 빠지지 않고 나왔던 주제예요. 온프라미스 시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서버를 갖고 나오면 반대쪽으로 뭘 갖고 나왔습니까? 관리라고 해서 이걸 사셔야 됩니다 얘기를 할 때 시스템 센터라는 걸 사야 된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 있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로 해피해지셨나요? 오히려 시스템 센터를 가지고 제가 수십 년까지 너무 심했고요. 수년 전에 세미나를 했을 때 아니면은 회사를 방문했을 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모니터링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서 자기가 뭐 하나만 잘못하면은 노란색, 빨간색이 뜬다는 것이죠. 여기 파트너 회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프로젝트로 납품을 하거나 구축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작업이 뭘까요? 잘 돌아가나 보는 거? 아닙니다. 윗사람에게 걸리면 안 되는 것들,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엘럿을 뭐를 할까요? 전부 다 디세이블 시키거나 오버라이트 하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형태로밖에 안 됩니다. 시스템이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가 있을 경우에 그 시스템에 대한 로그를 한 곳에서 모으는 것 이외에는 큰 용도의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어떠한 형태의 진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쉽게는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자동으로 고쳐주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분석해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및 어떠한 조언은 요새같이 IT가 빨리 변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이 많아질 때는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럼 속칭 조금 더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백신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백신을 쓴다는 것 자체보다는 백신 엔진을 잘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거의 기술이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의 재료로 들어가야 되고 이 재료를 이용해서 고객분들은 무언가를 얻어가실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어느 세미나를 가시나 모니터링에서 항상 나오는 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시스템에 대해서 로그를 누군가가 수집을 하고 수집이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를 확인을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뭐를 하시죠? 이 로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세요. 그걸 가지고 뭐 하십니까? 나중에는 뭔가를 고치고 그리고 윗사람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뭐를 하십니까? 또 도식화를 시키시고 그리고 또 에러가 나면 계속 이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 구조상에서 결국에는 이제 얻으실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도구들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있는 서버들만으로도 벅찬 분들, 또 대한민국처럼 한쪽 벤더를 그냥 속칭 몰빵하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나 거부하시는 고객께서는 하이퍼V가 있으면 VM웨어가 있고 애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AWS가 있고 아니면 또 누군가가 나와서 나중에 알리 클라우드가 유명해져 가지고 클라우드 또 나왔어요. 그럼 거기다가 시스템 다 두실 거예요. 그럼 이제 걱정이 뭐가 생길까요? 옛날보다 봐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속칭 나쁜 말로 디스크가 깨지는 건 아침에 서버를 쭉 보고 있으면 디스크가 깨지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으시면 됩니까? 빨간불 들어오는 거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들이 내 눈앞에 없다는 자체가 편할 수도 있지만 분석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모니터링할 대상이 원오브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이 있을까? 어찌 보면은요. 내가 이 로그를 한 곳에다 몽땅 다 부어보자는 겁니다. 다 모아서.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 절대 답 안 하시죠? 항상 제가 마음으로 엑스박스 드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느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걱정되시는 게 뭐냐면 디스크 용량입니다. 이 많은 로그들을 다 모아요. 모으면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으려면 디스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디스크를 사는 자체가 물론 업계에서는 디스크 가격이 이미 굉장히 제로 베이스로 낮아졌다 얘기를 하지만 여기 계신 엔지니어분들이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기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온프라미스에서 디스크를 사서 꽂는 자체는 깨질 위험성도 있고 사는 자체도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클라우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의 디스크는 사실상 무한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스크를 살 때의 가격적 충격보다 쓰는 만큼 돈을 낸다는 조금의 마음의 평화도 찾아갈 수 있고 실제로 디스크를 1테라를 사셔가지고 1테라를 풀리다 쓰시는 고객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 비울 때 그 디스크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도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군가 가운데서 감히 모아드린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번 포함을 해보죠. 이 얘기 결국 이겁니다. 지금요. 제가 길게 얘기를 드렸지만 인프라의 규모가 커져갈수록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자체도 비용으로 기업에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좋으세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완전히 번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어지간하면 세미나가 끝나면 PT를 보내달라 그러면 PT를 다 드립니다. 그걸 가시고 다시 열어보시는 분은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저거 트래킹 시스템 한번 넣고 싶어요. PT를 가져갔다고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거지 내가 PT를 열어볼 거라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안 주면 쪼잔한 스피커, 주면은 마음이 넓은 스피커인데 그 파일이 언젠가 다시 열어볼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가 쌓였어요. 언제 열어보세요? 보통 언제 열어보세요? 첫째, 가장 좋은 거요. 해킹 당했을 때. 모든 게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로그에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로그를 파가지고 어딘가를 찾아내는 데까지는 그 많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하실 수 있는 건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해줄 수 있다면 결국에 이 로그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뽑고 무언가를 계속 예측하고 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인프라의 규모가 커져간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뭔가 분석하려면 CPU도 많아야 되고 그래픽 카드도 좋아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집에서 하지 말고 한 번은 밖에다 맡겨볼 수 있는 생각도 해보시자는 겁니다.
이러한 솔루션으로 시작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는 OMS라고 하는 솔루션을 애저에다가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엄밀하게는 OMS,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라고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는요, 단어가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첫 번째는 서비스, 또 하나는 뭘까요? 묶음 상품, 스윗이라 부르죠. 스윗. 일단 OMS는 큰 틀에서는 로그를 분석해주고 저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거를 로그 애널리틱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인사이트 어쩌고라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자동화, 이런 로그를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고쳐주면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백업, DR과 관련된 부분들. 오늘의 시간에서는 DR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묶음 상품을 제공을 하면서 서비스로, 그리고 통 크게도, 저는 이제 통 크다 표현에서 너무나 당연해졌는데, 저희 것뿐만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될 공생관계 것들을 전부 다 이 대상으로 넣어드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 쪽, 두 번째는 AWS에 있는, 아니면 어딘가에서 호스팅되고 있는 OS에 대한 모니터링 및 로그에 대한 분석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디서 있든지 간에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서버가 있거나 서버 모두 다를 인터넷으로 못 연결시킨다면 로그를 중간에서 모아줄 수 있는 속칭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한 대 놓고 걔를 통해서 애저에다가 다 쏟아 놓자는 겁니다. 분석은 둘째 문제예요. 일단은요, 이런 식의 솔루션을 저희가 OMS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계속 얘기하면은 10분 이상 했기 때문에 조실 것 같아서 바로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앞서 윤혜식 부장이 보여드렸던 OMS의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왜 크롬으로 열었느냐? 일단은 HTML5 때문에 뭐 모바일이나 각종 브라우저에서 공이 다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쭉 내려볼까요? 여기에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재 764.2 밀리언입니다. 제 영어에 되게 약해요. 밀리언이 뭐죠? 100만이죠, 100만.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있다는 건가요, 지금요, 여기에? 7억 개 아닌가요? 7.6억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저장까지 그래 좋아. 어떻게든 쌓아놓을 수 있어. 뭐가 느릴까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검색이 무진장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튜닝하고 붙여주는 작업들이 DBA가 또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되는데요. 제가 이 세션의 데모를 위해서 본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로그 제일 많은 시스템을 잠깐 빌렸어요. 7억 개가 들어있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Select All을 뽑아낼까요? 한번요. Select All을 뽑아내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불러냅니다. 일단 기간 내에 들어있는 걸 순식간에 몇 개가 나왔습니까? 2,700만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7.6억 개에서 이제 아까 윤혜식 부장님 세션을 3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즐겨찾기를 누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사전에 검색을 했던 것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속칭 쿼리문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프로세서에 대한 에버리지를 보여달라. 쭉 내려볼게요. 이거 볼까요, 한번요? 보통 해킹이 나거나 장애가 나면은 엔지니어가 알고 싶은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를 바꿔치긴 했냐는 겁니다. 항상 쓰는 클라이언트에게,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컴퓨터 이상하다 가서 물어봐요. 뭐라 그럽니까? 뭐 하셨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해요. 해킹을 당했어도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건 뭔가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떤 서비스가 꺼졌는지, 리눅스에서 어떤 데몬이 스탑됐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구성이 변경된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하면 상단에 쿼리 구문이 바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정한 기간 내에 대략 3,000개 정도의 구성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3K. 내려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된 거, 패키지가 깔린 거. 그다음에 뭔가의 서비스 타입이 스테이터스가 바뀐 거. 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중에서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시스템에 장애가 나면은 어떠한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고를 쳐서 업데이트가 깔려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빠른 속도로 그 시스템을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134개의 업데이트가 깔렸는데 이 중에 이 업데이트가 깔린 컴퓨터는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결과를 뽑아냅니다. 7억 6천 개의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나온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너네가 데이터 다 갖고 가면 7억 6천 개가 다 저장돼 있으면 그게 다 무슨 금액으로 이어질까요? 스토리지 금액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회사의 이유로 이 데이터는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업로드하기 싫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정을 클릭을 하면 제가 옛날 서버 할 때보다 되게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서버는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어딘가인데 제가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뿌려지는 게 인터넷 속도나 아니면 여기에 몇 분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으로 여기 뭐가 나와 있는 착한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지금요. 몇몇 개의 커넥티드 소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럴 줄 알고 창을 하나 더 열어놨어요. 이쪽으로 가서요. 얘를 불러내죠. 얘 나왔죠. 여기에 커넥티드 소스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너가 애저로 넘겨줄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현재 이 시스템 안에는 윈도우가 5대가 있고 리눅스가 1대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7억 6천 개에는요. 윈도우가 한 60여 대 있고요. 리눅스가 한 10몇 대 정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데이터라는 곳에 가보면 애저에 올릴 데이터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윈도우는 이런 데이터들을 넘길 거다.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 없으면 뭐가 될까? 지워버리면 됩니다. 반대로 더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면은 관련된 로그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요. 윈도우는 너무 당연히 나와야겠죠. 리눅스 같은 경우 가서 보면은 여기에 시스로그에 가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치면은 얘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그래서 엔터를 치면 들어갔죠. 이 중에서 어떤 정보를 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설계를 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나아가서 어떤 형태까지 가능하냐? 커넥트 소스에 가서 보면은 시스템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사내에 만약에 시스템 센터를 이미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센터가 대표로 애저랑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저를 써보신 분들은 애저의 VM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 로그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그 특정한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와서 뭐로 한다는 거죠? 저희가 분석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얘가 떴기를 기대하면서 설정을 눌러볼게요. 왜 한 놈만 이렇게 속을 새길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왔는데 아까 7억 몇천 개, 7억 6천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건 윈도우 서버 60여 대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가 10대, 그다음에 애저 스토리지가 3개가 붙어 있고 온프라미스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 센터가 별도로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로그만 찾는 기능이 있지만 이런 것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포트가 열려 있고 얘가 누구랑 교신하는지를 찾고 싶은 경우,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얘와 얘가 커넥션이 정상적으로 맺어졌는지 아니면 여기서 무언가 잘못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서비스 맵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서비스 맵도 윈도우가 7대, 리눅스가 2대. 얘는 이제 사전에 디자이너로 설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를 들어가지고 티켓팅 시스템은 프론트엔드가 5대, 미드웨어가 2대, 백엔드가 2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걔를 사전에 패키징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서비스 맵이라는 것을 로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느냐? 각각의 설계되어져 있는 시스템들 사이에 커넥션 관계들을 쭉 보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보여드리려면 한 템포씩 늦어요. 속상합니다. 저장 안 나왔죠? 자, 다시 갈게요. 한 번 더요. 얘인데요. 이쪽도 제가 여기 있어요. 얘는 2대로 돼 있어요. 얘가 양이 작아서 됐으면 제가 얘를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동시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컴퓨터가 목록이 있으면 이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들의 서비스나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를 전부 다 불러내줘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현재 이 시스템은 2개의 프로세스가 포트 번호 433을 써가지고 3대의 서버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스템을 따르고 계신다면 개개별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뭐를 하셔야 되나 다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시스템이 많아지면 저쪽이 열려 있을 거라 열렸죠. 이쪽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리눅스가 마이스퀄과 톰캣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프론트엔드에 윈도우 서버가 2대가 있고 뭐 필요하지 않은 몇몇 개의 서비스들이 더 들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현재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고리를 전부 다 찾아준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분석에 대한 부분도 단순하게 분석을 갖고 온 것뿐만 아니라 로그를 갖고 온 것뿐만 아니라 계속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지금 아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있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동의하실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른 감지 및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서로 컨센서스를 갖고 즉 공통된 뷰를 갖고 하면 좋겠는 게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빠른 감지는 거의 리얼타임입니다. 근데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주기적으로 체킹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OMS의 미니멈 체킹 타임은 5분입니다. 그럼 무언가 경고가 딱 떨어지는 데까지 얼마 걸린다는 겁니까? 최대 5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윤혜식 부장이 중간 과정까지 보여주고 결론은 안 가셨는데요. 빠른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빠른 감지라고 하는 게 특히 보안적인 요소는요. 보안적인 공격의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매분 매초 바뀌어갑니다. 이런 걸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조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크라임 유닛, 즉 사이버 범죄 센터. 그다음에 ITC는 인텔리전트 스렛 무슨 뭐 센터인가 그래요.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미국에서 본사에서 여러 가지의 보안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각의 관련된 업계 또는 저희 애저에 녹여가지고 선생님들의 시스템의 분석용으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저희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 이런 시큐리티 센터가 만들었던 얘기를 보셨고요. 2분 정도짜리 동영상인데요. 이런 저희의 모아진 데이터가 단순하게 소규모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고 현재 동작하고 있는 악성 코드에 대한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에 갖게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미국과 유럽 지역의 악성 코드의 감염 상태입니다. 이 당시 이걸 촬영했던.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이걸 보고 제가 다른 얘기 들으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 어떤 악성 코드가 보면 동유럽엔 안 걸려 있죠. 서유럽엔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 도대체 뭔가라고 저희가 역조사를 했더니 악성 코드가 러시아어 언어에는 동작하지 않게 설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저런 빨간 지역에 뭐 선화 부장님이 딸내미와 같이 놀러 가서 로그인했다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로그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용자에게 뭐를 할까요? 경고를 보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 앞에서 제가 부스에 서 있었던 저희 그 아이디에 관련된 보안 기능 중에 한 개고요. 지금은 거의 밖에서 일반적인 분들 처음 보시는 데이터일 건데요. 어디 데이터가 나왔나요? 지금요. 대한민국의 데이터가 나온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IP 기반으로 각각의 지역에 대한 정보를 모아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무슨 악성 코드가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숙주 컴퓨터라 그러죠. 우리는 본넷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본넷을 무력화해야지 디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인사이트를 저희가 모아서 어디다 집어넣었느냐? 지금 설명드리는 OMS라는 곳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시스템들, 우리가 속칭 보안에서 침입 탐지 시스템, 뭐 디도스 방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시잖아요, 회사에서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면 좋아요. 근데 산 이후에 한 6개월 있으면 영업사원이 또 와요. 뭐라 그럽니까? 버전 2.0이 나왔습니다. 1.0으로는요 서우나 바이러스가 안 잡히는데 2.0으로 잡힌대요. 그래서 몇 달 뒤에 또 오죠. 그럼 뭐라 합니까? 이제는 뭐 최정연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그거는 3.0에서 잡을 수 있대요. 계속 뭐를 합니까? 이런 엔진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를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돈을 받거나 아니 무언가 영업에 있는 방법으로 쓴다는 것이죠. 근데 클라우드가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인사이트를 같이 쉐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뭐를 할까요? 저희가 선생님들의 데이터의 로그와 머지를 시켜서 선생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시면 어떠어떠한 좋아지는 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안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는 단순하게 보안 관련된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SQL 서버를 쓰고 계세요. SQL 서버에 대해서 세팅을 잘 하시는 거는 누구의 몫입니까? DB의 몫입니다. 세팅도 잘하고 여러 가지 DB에 대한 튜닝도 잘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DB를 잠깐 뽑아서 쓰자니 비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잠깐 쓰고 말아야 돼요. 그치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누군가 대신해서 분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단순하게 저희가 뭔가를 넣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이런 식의 레코멘데이션 할 수도 있지만 특히 보안적인 데이터는 머신러닝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뭘 얻어야 됩니까? 뭔가 결과물로 아니 뭔가 예측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게 있어서 선생님들의 시스템 10대와 애저에 있는 몇백만 대 시스템의 결과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집에 금기 200톤이 있어가지고 시스템을 몇십만 대를 사셔가지고 하신다면 농담입니다만 요새 이런 얘기가 큰일 나더라고요. 예.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이쪽이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클라우드 쪽이. 그래서 통찰력을 얻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윤혜식 부장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일부가 들어있는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잠시 후에 이 얘기를 쓸 겁니다만 캡처할 때마다 상황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애저의 OMS를 사용해서 로그를 제공하는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 분석을 해서 보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림과 동시에 이걸 이렇게 고치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OMS의 기본적인 또 하나의 로그에 대한 처리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데모를 한꺼번에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저는 보안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저 내에서 아니면 온프라미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보고 싶어요. 대표 이거 볼까요 한번요? SQL 어세스먼트,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제일 잘할 겁니다. 제가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현재 이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즉 그 뭔가를 평가를 받고 있는 시스템은 이게 보니까 한번 갔다가 다시 가야지 꼭 이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아까 8대가 있다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예,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예, 저에겐 아직도 17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꼭 이렇게 급하면 올라오지도 않죠, 이렇게요.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요. 현재 제가 이 시스템 안에 연결되는 SQL이 8대가 있어요. 8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여기서 로그를 다 받고 있겠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사단나게 생겼는데요. 돌다가 마네요 지금요. 예, 다행히 올라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권장하는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를 할 거냐면은 저희가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줘요. 이 중에 8개는 고치시는 걸 적극 권장해 드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8개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 목록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중치가 붙어서.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있죠. 7.4 이거는 해놓으시는 걸 적극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엔지니어가 없으면 저걸 어떻게 하는지 알고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얘를 자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해당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렇게 물론 영어지만 제안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하시면 될까요?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러는가 갑자기 빨라졌네요. 예. 정작 보여드릴 거는 빨리 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빨리 튀어나오는데 시큐리티 앤 오디트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보안적인 그 사항을 세팅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가장 얻기 힘든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는 놈이 어느 나라에 있고 뭘 막으면 되고 뭐가 털리고 있는지 아는 게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요. 근데 여기 쭉 가봤더니요. 현재 제가 관리하는 시스템은요. 이곳에서 21의 정도의 컴퓨터가 계속 무언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이제 알고 싶겠죠? 그럼 뭐 하시면 될까요? 쭉쭉쭉 당기면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예. 누군지 잡으러 갈 수 있어요. 계속 나와요. 이게 IP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사장님한테 중국 한번 갔다 오겠다 그러시면 되겠죠. 예, 그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계정이 자꾸 털리려고 시도를 했는지
이런 정보들 윈도우로만 따지면 윈도우 시스템 로그에 시큐리티 로그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그거 알고 들어가서 보면은 로그온 하나만 가지고도 로그가 몇 개씩 나오면 열 몇 개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분들은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게시판에다 물어보죠.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기가. 이런 정보들. 로그온하지 못한 거 50개짜리 먼저 볼까요? 로그온한 게 누구냐? 그러면 아까 7억 6천만 개의 로그를 다 뒤져가지고 이런 계정들이 이만큼씩 로그온했다는 것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딱 보면 뭔가 지금요, 일반 서비스 계정이라는 걸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얘는요, 사람이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퇴사했는데 계정이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람이네? 이러면 너 정말 이만큼씩 로그온 했냐는 것을 확인을 해야겠죠. 물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간을 줄이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줄이시면은 특정 기간 내에 일어난 일들을 또 뽑아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 드린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요. 결국에는요, 이런 식의 좋은 형태의 제안, 어드바이스, 조언, 그다음에 무언가의 통찰력은요, 투자 비용으로 이어져요. 돈이 있으면 이런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시거나 지속적으로 서비스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싸지 않고, 특히 시큐리티란 단어가 들어있는 것들은 다 비쌉니다. 다 비쌉니다. 그리고 어느 해커든지 한 번쯤 뚫고 싶다고 한 사이트가 어딜까요? 코알라닷컴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닷컴입니다. 예. 이봐요, 아무도 안 웃으시잖아요. 저는 웃긴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운영 비용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것도 바로 데모를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에는 다 인사이트로 제공됐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제가 로그를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꼭 이제 이번엔 밑이 안 뜨네요. 예, 됐죠? 이번엔 저희 집에 가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시나리오를 만든 거기 때문에 로그 검색을 해서요. 얘는 데이터는 얼마 없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데이터가 검색되는 건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좀 쓰자. 예. 쓰려 그러면 여기 섰네요. 예. 제가 뭘 쓸 거냐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벤트 다 뽑아주세요예요. 이벤트 다 뽑아주세요. 어미? 야, 너 살아나야 돼.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속상합니다. 오늘 도대체 몇 번을 제가 다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요, 타입 이퀄 이벤트라고 쓰면은 이벤트 다 뽑아달라는 뜻이고요. 이벤트 아이디라고 쓰면은 이제 뭐가 될까요? 여기다 원하는 번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7523 치면은 이 데이터를 다 뽑아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전에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이벤트에 철자가 틀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그냥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얘를 경고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경고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름, 데모, 엘럿 집어넣고요, 심각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15분 간격으로 확인을 하고요. 여기에 기간이란 건 뭐냐면 요 시간 동안 15분마다 체크해서 경고가 얼마 이상 넘어가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60분 집어넣고요. 여기서 50보다 크면, 이거는 60분 동안 요런 에러가 15분마다 확인해서 50번 이상 발생하면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메일로 오는 건 너무나 잘하실 건데, 웹훅이라는 걸 아까 말씀을 하고 넘어가셨어요. 웹훅이 뭔가요? 쉽게는 웹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뭔가의 정보를 인서트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 메신저들이나 페이지들은 제공하지 않지만 슬랙이라든가 팀즈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웹훅 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팀즈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웹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은 뭐를 제공하냐면 웹훅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URL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공하는 이 URL을 뭐로 해야 될까요? 해당되는 곳에다가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요. 그리고
정보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이슨으로 하려는데 뭐해서 어떤 메시지가 올지를 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시간 계상 미리 만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정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요러한 일이 이렇게 발생되면 이런 정보를 여기다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정말로 되느냐? 웹북 테스트를 클릭하면은 전송했다 나오죠. 그러면 팀즈에 가서 보면은 닫고요.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데모 앨럿이 50개의 정보 제한치를 넘어가지고 31개의 경고를 반환했으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정보가 던져져요. 뿐만 아니라 얘가 좀 전 나오면 좋겠는데요. 로 검색, 타입 이벤트, 이벤트 아이디 이퀄 3946. 이거 뭐냐면 이벤트에서 3946인 정보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 거예요. 앨럿도 아까랑 동일하게 해놨는데 시간 계상 제가 미리 앨럿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왔어요. 설정에 가서 볼게요. 설정에 앨럿에 가서 보면은 편집에 가서 보면 아까랑 동일해요. 근데 이번에는 뭐를 돌릴 거냐면 이런 것도 원하시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고치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무언가 작업을 돌리는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애저의 자동화 계정에서는 런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라고 뭐를 하는 걸까요? 또 다른 곳에다가 정보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를 하면 됩니까? 무슨 일을 발생할 수 있도록 작업만 설계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스크립트를 파워쉘로 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뭘 해놨느냐, 이런 스크립트를 여기에 6개를 어젯밤에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6개를. 그러면 여러 가지를 결과를 보셔야 되는, 첫 번째로 작업을 클릭을 해볼게요. 뭐냐면 제가 돌린 정보들을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려면 시간이 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해서 미리 다 작업을 해놨어요. 첫 번째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출력 결과를 보자라고 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름, 헤더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여기만 좀 자를게요. 잘라서요. 못 알아보시겠죠? 코드에 가서 붙여놓고요. 얘를 제가 세이브 에즈에서 output.json으로 저장을 하고요. 어떤 특정한 키를 딱 누르면 왜 피드백이 올라와?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이상한 키를 누르고 있네요. 보일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와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익숙해진 단어로 나오지 않으세요? 보시기가. 이러고 나면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스크립트를 돌려가지고 계속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첫 번째로 돌렸던 스크립트가 뭐냐면 단순하게 네 이름과 헤더와 바디를 뽑아달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제가 돌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름, 헤더, 바디가 나온 거예요. 이 바디에서 정보를 뽑아가지고요. 제이슨을 뽑아가지고 중간에 제가 제이슨을 컨버팅하는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컨버팅을 하면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add 디스크라고 넣으시면은 아니면은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를 넣으시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해당되는 스크립트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디 있느냐? 아까 제가 출력해서 여기요.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기에 출력을 와서 봤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 컴퓨터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로 뽑아져 나온다는 거죠. 조금은 이해가 되세요? 결국에는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이 에러를 받아가지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OMS에서는 오토메이션이라 표현하고 있고 오토메이션 내에서는 런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은 파워쉘 형태로 만드는 건데요. 파워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액션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여기다 이런 거 넣으실 수 있어요. CPU가 80% 넘어간 경고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VM을 한 대 더 켜라. CPU가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VM을 꺼라. 그다음에 지금 이미 기능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셨었냐면 저녁 6시가 지나가면은 컴퓨터 꺼라. 요금 줄이기 위해서. 아침 9시에 컴퓨터 켜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용도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오토메이션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셰프나 DSC 같은 형태로 이용을 해서 특정한 시스템에다가 강제로 어떤 세팅을 반영하시고 싶은 경우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VM이 만들어지면은 자동으로
웹서버를 깔고 싶어요. 그리고 관리자가 들어가서 어니스톨해도 무엇이 싶을까요? 다시 깔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Desired State Configuration, 그걸 오픈소스에서는 셰프나 퍼핏으로 많이 하시는데 윈도우 계열이라면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현재 이 두 대의 컴퓨터는 하나는 애저에 있고 하나는 온프라미스에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인터넷만 연결이 되는 형태, 아니면 애저 내에만 있다면 이러한 세팅들을 강제로 다 깔아준다는 것이죠. 설령 관리자가 들어가서 어니스톨 하더라도 뭐를 할까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계속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자에게 보내줘요. 그럼 더 심하게 나가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관리자가 어니스톨하면은 호환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비호환이 되겠죠. 그럼 자연적으로 어디에 엘럿이 뜰까요? OMS에 엘럿이 뜰 겁니다. 만드시면. 그러면 팀장 게시판에다가 엘럿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말로요. 이런 식의 선순환적인 구조에 대한 아키텍처를 만드실 수 있는 것이 OMS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데모는 로그를 단순하게 쌓은 것뿐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호출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뭔가 세팅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단순하게 던져주는 거를 웹북이라 표현했고, 웹북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돌리는 것을 저희는 오토메이션에는 런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요. 운영체제 이외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체제 이외란 뜻은 뭐냐면 저희 애저가 알아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빠졌던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팅이 무언가가 또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것들이 OS 레벨이 아니라 다른 레벨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디도스 같은 거예요. 앞서 이 장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안을 관리하실 때 봐야 될 영역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영역들을 계층적으로 다 방어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계층적 방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야 되고, 네트워크에 쪼개져 있어야 되고, OS 세팅해야 되고, 프로그램 세팅해야 되고, 데이터를 만든다, 이런 것도 너무 잘 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안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걱정하시는 게 요새는 디도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언제 내가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인데, 디도스는 대역폭을 늘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왜냐, 더 크게 오면은 끝이에요. 그걸로요. 큰 대역폭과 해당되는 디도스를 빨리 감지해서 버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우리나라 뭐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화면인데요. 제가 많이 사용해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B가 대문자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트입니다. 지금요.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비트로 바뀌면 대략적으로 200기가 정도가 디도스가 들어온 겁니다. 네, 이런 방지 시스템을 선생님들이 돈 주고 사시는 게 아니라 예전은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5분 단위로 해당되는 데이터가 체크가 돼서 버려지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아키텍처상으로는 제일 앞에 저희 엣지 라우터에 이런 거를 감지해서 뭐를 하는 걸까요? 널라우팅 시켜주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도스에 대한 것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대역폭도 여기 계신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애저 데이터 센터에 제공하는 대역폭은 훨씬 넓습니다. 이 정도 보통 우리나라에서 당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페널티 먹고 백본에서 떼어져 나갑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어디 가서 조사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이런 식의 디도스에 대한 방지도 있고요. 근데 보통 디도스 방지라는 이런 앞서 보였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얘기했던 OSS 7레이어의 3계층과 4계층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근데 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돈을 더 주고 나는 L7 방화벽도 하나 좀 넣어다오. 그러면 서비스 형태라든가 VM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VM에서 깔아 쓰신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 말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 그래가지고 L7 레이어의 서비스 제공을 해드립니다. 더불어서 나는 운영체제 안에 있는 보안만 보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업데이트가 잘 안 됐는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구성에 뭐가 빠졌는지, 난 앞서 OMS는 너무 복잡스럽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몇 가지만 알려다오, 정말로 체크해야 될 뭐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보안 파트너와 협력을 해서 검색할 수 있는 엔진을 애저가 탑재를 하고 있고, 이거를 원하시게 설정을 하신다면은 VM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 데모인데요.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라 그러느냐, 보안센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안센터를 이용을 하시면 그냥 심플하게 내가 예전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의 상태들을 가장 간결한 상태로 선생님들에게 보여줍니다. 제 일부러 불바다를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상 컴퓨터는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안상으로요.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아까 OMS처럼 복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되고 있고 업데이트는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다 뭐를 안 깔았다는 겁니까? 엔티멀웨어 같은 걸 안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있느냐? 디스크 암호화도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털릴 일은 없지만 혹시 털렸을 때 디스크가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스크 암호화 기능도 제공하고, 난 이렇게 복잡스럽게 데이터를 보기 싫다, 아니면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도 보여달라,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같은 거 세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권장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잘 따르시더라도 기본적인 보안은 가져갈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 이렇게 복잡스럽게 빨간색 많은 거 싫다라고 하시면 뭐 하시면 될까요? 정책에서 끄시면 됩니다. 안 나오도록. 이런 식의 OS 내에 대한 보안,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보안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시큐리티 센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한폭탄은 이미 빵 초과된 지 대략 한 40초가 지났는데요, 제가 45분 정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비용적 투자 대비 효과가 뭐가 더 높냐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적 투자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재료와 분석과 결론을 내는 것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몫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일부는 클라우드의 많은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셔가지고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해내고 우리는 편하게 가이드만 받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발전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OMS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바로 한국에 있는 VM들 대상으로, 아니면 월드와이드에 있는 여러 개의 VM을 대상으로 나아가서 경쟁사, 선생님들 회사 내에 있는 온프라미스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도 모두 다 맡기실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는 제가 어제 새벽 1시에 이미 독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docs.com/koala에 가시면 아까 중간에 동영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대로 원본이 올라가져 있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션이 끝나면 다 퇴소 조치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가 sjbak@microsoft.com이기 때문에 일로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오후 내내 이 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제 짧은 세션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